림플이 매년 열어왔었던 연례 행사 바로 스웰이 있죠. 여기서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업계랑 블록체인 업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리플 XRP의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그 무대 자체가 조금 더 특별해진 상황입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임원이 연사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여기서부터 시장 자체가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면서 기관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들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XRP ETF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블랙록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상황인데 이번에 블랙록까지도 나서게 된다면 이에 따른 XRP ETF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관 자금 매수 유입세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공식 일정에서는 XRP ETF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블랙록 이번 측에서는 토큰화된 금융자산들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여기에 따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ETF랑은 전혀 무관해 보이죠. 하지만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 자체가 정말 달라집니다. 이게 자본시장의 토큰화란 뭘까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존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리플이 만든 결제 인프라 그리고 XRP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XRP ETF로 가능성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다른 자산 운용사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 같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XRP ETF를 위해 신청을 내고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앰플리파이라는 운용사가 XRP 옵션형 ETF까지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에 제도권 안에서 XRP ETF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뜻인 거고 블랙록이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지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순간 그 뒤를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 스웰 2025 자체가 단순하게 발표 하나로서 끝나는 자리가 아닐 겁니다. 블랙록 임원들의 합류 자체가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 XRP가 이제 단순한 코인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토큰화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자산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흔히 흔들리고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해할 때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큰 그림에서는 XR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XRP의 가격을 폭발시키는 뉴스라기보다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XRP는 언젠가는 ETF라는 이 제도권 문턱을 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이 성급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읽어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죠. 블랙록의 참여 자체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의 징후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단어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해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내놓은 전망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돈을 빌리는 가격, 즉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뜻인데요. 단순하게 숫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랑 돈의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 백악관의 경제 고문까지도 가세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단순하게 금리를 조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하폭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관련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이런 발언들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닉 티미라우스 측에서는요. 9월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달 고용이 겨우 2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경제가 식어가는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미국 연준도 금리에 대해서 계속 높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의 힘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고 시중에 돈이 조금 더 풀린다는 뜻이겠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면 위험자산으로서 불리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하락세 속에서 눌려있었던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코인들에게는 반등이 불씨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도 있는데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둔화라는 이런 그림자를 함께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인 것은 무조건 장밋빛으로 보지 마시고 반등할 때 수익을 챙기면서도 중장기 포지션을 신중하게 분할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현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분명히 코인 시장에는 호재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기회랑 위험성을 동시에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는 단순하게 금리 내린다, 코인 오를 거다, 지금 미리 사놓자 이런 단선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와 흐름들을 함께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으시고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주부터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됩니다. 바로 물가랑 관련된 지표들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들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9월 10일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이 원자재라거나 인건비 같은 비용들을 얼마나 더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겠습니다. 이게 상승하면 결국에 소비자들이 사는 물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국에 쌓여있는 이런 기름의 양을 뜻을 하고 있는데 기름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11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여기는 근원 CPI랑 전체 CPI가 함께 공개가 될 예정이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한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뺀 지표고요. 전체 C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에 더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번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가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는 0.3% 정도로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도 시간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미국 고용시장이 얼마나 식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해당 지표들 발표된 대로 속보로서 영상 브리핑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실시간 커뮤니티 방 통해서 전달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런 숫자들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이랑 리플 XRP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물가가 예상대로서 나오거나 조금 더 낮게 잡힌다면 어떨까요? 시장은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다소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거다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코인 시장에 조정 하락세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플 XRP의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더 다른데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최근에 리플을 둘러싼 큰 구조적인 변화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XRP ETF 편입 가능성이라거나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라는 확장이라거나 그리고 미국 SEC랑 소송이 종료된 상황에서 제도권 지임 자체가 가속화되는 분위기까지도 그래서 CPI랑 PPI 같은 지표들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 시장이 진정되고 나면 어떨까요? 리플은 오히려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방향성만 가를 뿐이지 추세적인 우상향세는 리플의 구조가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당장 이번 주 시나리오, 단기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발표 하루 전까지는 관망세가 강력할 거고요. 발표 당일에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럴 때 레버지를 크게 쓰시기보다는 현물 위주의 분할 매수가 더 안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3,800원에서 4,100원 구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눌림목 지지선으로 꼽히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지표가 시장을 흔들어가지고 단기 하락을 만든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분할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 주말 이후부터는 단순하게 가격 차트를 보시는 것보다 다음 주에 나올 이런 지표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읽어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에 글로벌 금융의 일부일 뿐인 거고 이런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최근에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리플 역시도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과거를 떠올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리플이 다시 오르긴 할까요? 괜찮은 거 맞죠? 이런 질문들 반복해서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리플이 지금 절대로 나쁜 코인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 시장이라는 곳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영원하게 상승만 하고 쉽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곳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특히나 최근 코인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과거에 투자 경험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 예전의 기억에 사로잡혀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코인은 시작만 하면 리플은 사두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2017년, 18년 당시를 돌이켜보면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과는 정반대였어요. 그 당시에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었다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에 달했을 정도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걸 왜 하냐, 코인 가짜 돈이다 이런 말이 일상적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소문이 크게 퍼졌을 때보다는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진입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낮은 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있었던 정말 값진 시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부정적이던 90명 중에 하나 둘씩 긍정적으로 코인 시장에 돌아오면서 시장 자체가 커진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또 긍정적인 목소리가 90명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10명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새로운 매수세는 약해지면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던지다 보니까 매도세 자체가 강력해지는 국면이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남들이 좋다니까 이런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공부하고 타점 찾으면서 본인만의 전략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과거에 들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매매 방식들 고집하면은 당연히 시장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좋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건요, 투자 시장이라는 게 누군가 1000만 원 잃으면은 누군가는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어가는 이 제로섬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내가 어느 쪽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요. 무리하지 마시고 업비트 빗썸 같은 안정적인 거래소에서 현물 매매하시고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면서 비중 조절하시고 원칙 매매 지켜나가시기를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이 원칙만 잊지 않으셔도 이런 힘든 시기에서도 결국에 기회를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항상 응원 도움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엔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